전 세계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천재의 손길로 그려진 걸작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도시는 완벽한 별 모양 복잡한 그물망, 그리고 신들조차 그렸을 법한 정밀한 격자 무늬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디자인들이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고대의 암호와 잊힌 전략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피닉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형태로 지어진 도시들을 밝혀내려 합니다. 역사와 기하학, 그리고 신비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준비하세요. 덴마크 브리온비 하베비 원형 정원 마을. 코펜하겐에서 단 20분 거리에 덴마크 시골에 숨겨진 이 동네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암호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브론비 하베비는 완벽한 원들이 얽힌 최면 같은 미로입니다. 각 원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사적인 녹색 섬 같으며 작은 집들이 마치 비밀처럼 숨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곳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크롭 서클처럼 반짝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죠.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신비나 예술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사회적 과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생활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법이었죠. 해답은 원형 정원이었습니다. 16개의 구획이 공유 녹지 공간을 둘러싸고 있어 가족들에게 사생활과 연결감을 동시에 주는 링 형태입니다. 내부에는 채소밭 꽃들이 피어난 정원, 그리고 긴 여름 저녁 동안 이어지는 수다와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아래에는 조용한 경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획을 얻으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4헥타르가 넘고 대기 명단은 너무 길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나이가 들어 버립니다. 하늘에서는 기하학이지만 땅에서는 꿈입니다. 때로 원은 단순히 공동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그려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완벽한 원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의 혼돈 속에서 살겠습니까? 이탈리아 팔마노바, 별 모양 요새 도시. 이탈리아 북동부 하늘에서 바라보면 팔마노바는 땅에 새겨진 거대한 9 꼭지점 별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각도와 선이 완벽하여 마치 한 거장의 컴퍼스 한 번의 손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술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1593년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 요새를 길이 7km가 넘는 성벽과 깊은 해자, 그리고 대포 공격을 분쇄하도록 설계된 삼각형의 보루와 함께 건설했습니다. 모든 거리와 모든 모퉁이는 침략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차 사격으로 가두어 탈출구를 없애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장관이지만 17세기에는 땅 위에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그러나 팔마노베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안의 삶은 안전했지만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는 거의 비어 있었고 완벽한 거리는 순찰 중인 군인의 군화 소리만 울렸습니다. 오늘날 팔마노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정확한 기하학적 중심에 서서 모든 거리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별이지만 땅에서는 전쟁을 위해 지어진 아름다움이 평화가 결코 보장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도시를 설계한다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을 것인가? 아니면 포위 공격을 견디기 위해 지을 것인가요? 네덜란드 나르던 물 위의 별. 네덜란드 평야 위를 항해하다 보면 갑자기 별 하나가 물 위로 솟아오릅니다. 나르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해자에 떠있는 보석 같은 요새입니다. 위에서 보면 6개의 완벽한 꼭지점이
주변의 푸른 물과 연결되어 있고 곱게 뻗은 거리와 잔디로 덮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17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방어 기계 중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건설된 나르던은 당시의 끊임없는 전쟁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중 해자와 완만한 성벽은 진격하는 군대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접근하는 적은 단순한 성벽뿐 아니라 각진 보루에 숨겨진 대포에 열린 총구와 맞서야 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자비 없이. 그리고 네덜란드가 낮고 습한 지역이기에 방어자들은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 명령 한 번으로 나르던 주변의 땅을 물에 잠기게 하여 요새를 공격할 수 없는 섬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생활이 전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르던은 상인과 군인이 같은 자갈길을 공유하며 시장이 감시탑 아래 북적이는 부유한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방어시설은 완벽히 보존되어 있으며 해자는 햇빛에 반짝이고 별 모양은 건설 당시처럼 선명합니다. 위에서 보면 나르던은 기하학과 아름다움이며 땅에서는 역사가 됩니다. 때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살인을 위해 그려졌음을 상기시키며 그래서 만약 아름다움이 무기라면 당신은 그 안에서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브라질리아, 브라질, 비행기 모양 도시. 공중에서 바라보면 브라질의 수도는 마치 이륙 준비를 마친 듯 보입니다. 브라질리아는 수세기에 걸친 성장의 산물이 아니라 대담한 단일 계획에서 탄생했습니다. 광활한 황야 한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죠. 1960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고원에 브라질 정부는 거대한 비행기 모양의 도시를 공개했습니다. 동체는 광활한 대로 날개는 완벽하게 대칭인 주거 지역입니다. 건축가 루시오 코스타와 유명한 모더니스트 오스카르 니에메이어가 설계한 브라질리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선원이었습니다. 넓은 대로는 자동차를 위해 웅장한 건물들은 위험을 위해 완벽한 대칭은 세계에 스스로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는 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보면 설계가 너무 정밀해서 조종사들은 마치 돌과 유리로 된 활주로에 착륙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비평가들은 이 도시가 너무 완벽하고 계획적이라 사람들이 거리 대신 구역에 살고 어디든 걸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브라질리아의 대담한 설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명예를 얻었고 현대 도시 중 드문 사례입니다. 하늘에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꿈이고 땅에서는 한 나라가 운명을 직접 그려내고 그 안에 사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면 완벽한 대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터 플랜 없이 성장한 도시의 87%처럼 혼돈의 미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플라타 아르헨티나 완벽한 격자 도시. 위에서 보면 라플라타는 완벽하게 풀린 기하학 퍼즐 같습니다. 긴 대각선이 교차하는 흠잡을 데 없는 거리 격자 대칭에 집착하는 건축가의 손길로 그린 듯한 선들이죠. 정중앙에는 도시의 심장인 플라자 모레노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거대한 신고딩 양식 대성당이 체스판 위 왕관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1882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새 수도로 설립된 라플라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벽돌 한 장도 쌓기 전에 완전히 계획된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설계는 7칸씩 7블록으로 이루어진 격자 모양이며 도시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6개의 대각선이 그 위를 가로지릅니다. 6블록마다 초록빛 광장이 있어 단조로움을 깨고 주민들에게 숨쉴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시 도시 생활에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밀함에는 편리함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각선은 소요 사태 때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열린 광장은 모임 장소나 필요시 방어 지점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라플라타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통제를 위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공중에서 보면 여전히 완벽하게 그려진 청사진 같습니다. 땅 위에서는 웅장한 대로 무성한 공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유럽적 영향을 반영하는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도시가 절대적인 질서로 설계된다면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군주의 꿈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몰타 발레타 지중해의 요새 도시. 반짝이는 지중해 푸른 바다로 뻗은 좁은 반도 위에 발레타가 돌로 된 수호자처럼 솟아 있습니다. 16세기 후반 성 요한 기사단에 의해 세워진 이 작은 수도 약 0.8평방킬로미터에 불과는 1565년 몰타 대포위전 이후 성역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발레타는 황금빛 석회암 거리에 격자 무늬로 바닷바람과 햇빛을 완벽하게 받도록 정렬되어 있습니다. 높이 15m가 넘는 거대한 보루와 성벽은 곧장 바다로 내려가 도시를 거의 공격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심에는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걸작인 성 요한 공동대성당이 있으며 카라바조의 작품을 포함한 예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레타 설계의 모든 세부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고 직선인 도로는 병력이 요새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높은 보루는 방어자들에게 적 함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했으며, 양쪽의 깊은 항구는 도시를 해군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벽 안에서 발레타는 문화, 외교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웅장한 건축과 군사공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발레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4세기 넘게 변하지 않은 도시 윤곽과 몰타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움 첨탑 석조 성벽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자랑합니다. 독일 카를스루에 부채꼴 모양 도시, 라인강이 비옥한 평야를 굽이치는 독일 남서부에 카를스루에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각도기로 설계된 듯 독특한 도시입니다. 1715년 마르그라프 칼 3세 빌헬름이 세운 이 도시는 단 하나의 점 웅장한 카를스루의 궁전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갑니다. 궁전탑에서 32개의 거리가 부채살처럼 퍼져나가 숲을 향해 모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르그라프는 숲 한가운데 궁전을 꿈꿨고 어느 문으로든 자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리가 부채처럼 펼쳐지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배치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계몽주의 이상을 상징하며 질서조와 통치자의 중심 권력을 반영했습니다. 부채의 중심에는 넓은 대로가 정부 건물 정원문화 센터를 연결하고 작은 거리들은 시장과 주택으로 뻗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카를스루에의 대칭은 매혹적입니다. 땅 위에서는 궁전 정원이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흐릿하게 연결합니다. 오늘날에도 부채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카를스루에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설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마지막 왕실 수도. 미얀마 한복판 이라와디 강이 비옥한 평야를 굽이치며 흐르는 곳에 만달레이가 솟아 있습니다. 왕들을 위해 지어진 도시입니다. 1857년 미인왕이 세운 이곳은 버마의 마지막 왕실 수도로 우주적 정밀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심에는 각 변 길이가 거의 2km에 달하는 거대한 왕궁이 서 있으며 높은 성벽과 강물로 이어진 반짝이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만달레이는 만다라처럼 펼쳐지며 궁전에서 뻗어나가는 완벽한 격자형 거리들이 천상계와 지상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설계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궁전 성벽은 대포 공격에 대비해 강화되었고 해자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에는 금빛홀 수도원, 그리고 건바웅 왕조 전성기에 웅장함을 반영하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달레이의 영광은 짧았습니다. 1885년 영국이 침공하여 버마 왕조가 끝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궁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재건된 성벽과 문으로
여전히 도시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달레이는 왕실 유산 불교 신앙, 현대의 번잡함이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로 수색이 된 파고다들이 분주한 시장과 함께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 그 거리들을 걷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왕국의 역사를 모두 들려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뇌프브리사흐, 단 한 번도 전투를 치르지 않은 완벽한 요새. 알자스의 고요한 평야, 독일 국경 바로 옆에 완벽함에 집착한 예술가가 설계한 듯한 도시가 있습니다. 뇌프브리사흐는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거대한 기하학적 걸작입니다. 1698년 루이 14세 명령으로 전설적인 군사기술자 세바스티앙 르프레스트르 드 보방이 이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낭만적 영감이 아니라 자와 컴퍼스를 들고 모든 각도와 선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지상에 새겨진 태양에 타오르는 광선처럼 뻗어나가는 16개의 뾰족한 별 모양 보루가 둘러싼 팔각형입니다. 어떤 침략군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내부 거리들은 완벽한 격자를 이루며 중앙 광장에서부터 38개의 동일한 블록들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습니다. 건물 사이 간격도 군사적 정밀함으로 측정되어 모든 벽과 골목이 방어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요새는 설계된 공격을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시험되지 않은 걸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적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위압적인 방패였을까요? 포르투갈 리스본 바이시아 폼발리나의 완벽한 격자 도시. 1755년 리스본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에 휩쓸렸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불길이 뒤따랐고 도심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 속에서 대담한 비전이 솟아올랐습니다. 폼발 후작의 지도 아래 당시 유럽에서는 유례 없는 방식으로 리스본의 바이시아 지구가 재건되었습니다. 완벽한 직사각형 격자 군사적 정밀함으로 정렬된 거리들. 이것들은 단순한 지도 위에 예쁜 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설계는 시대를 앞선 혁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내진 폼발린 케이지, 구조 더 나은 공기 흐름과 햇빛을 위한 넓은 대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균일한 파사드들. 바이샤를 걷는 것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18세기 설계도를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업광장인 프라사 두 코메르시우 같은 웅장한 광장으로 이어지는 고든 거리들이 모두 자연의 분노로 무너진 도시의 질서와 자부심을 회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내진 도시계획의 최초 사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누가 재난이 이런 기하학적 완벽함을 낳을 줄 알았겠습니까? 인도 함피, 바위와 사원의 폐허도시. 남인도 한복판,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얼어붙은 파도처럼 솟아오른 곳에 함피의 음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14세기 비자야나가라, 제국의 빛나는 수도였던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부와 웅장함의 도시였습니다. 향신료, 금, 비단으로 넘쳐나는 시장, 하늘을 찌를 듯한 고풀함과 왕궁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약 50만 명이 살았던 함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배치는 신성한 기하학과 전략적 계획이 혼합된 형태로 거대한 석조 사원은 천체 현상과 맞춰졌고 넓은 행진거리는 의식의 문으로 이어졌으며 바위에 새겨진 수로망은 건기에도 도시를 비옥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565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겪은 후 함피는 수개월 동안 약탈당했고 보물은 탈취되었으며 기념물들은 침묵하는 폐허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26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초현실적인 야외 박물관입니다. 거대한 사원이 텅 빈 시장 옆에 서 있고 석조 전차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시간에 얼어붙은 듯 있습니다.
일출의 폐허 사이를 걷다 보면 멀리서 들려오는 사원 종소리, 상인들의 속삭임, 그리고 잊혀지지 않으려 했던 제국의 메아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도시 한 피를 재건할 수 있다면 옛 영광을 되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폐허가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두겠습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샴플레의 경사모서리 격자. 19세기 중반 바르셀로나는 인구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때 도시를 보호했던 중세 성벽은 이제 성장의 족쇄가 되었고 주민들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거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비전 있는 도시 계획가 일데폰스 세르다가 등장하여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옛 성벽 밖으로 대규모 확장, 완벽한 격자 구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90도 모서리 대신 각 교차점은 경사 모서리로 대각선으로 잘려 넓고 열린 모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빛이 들어오고 시야가 좋아지며 교통 흐름도 개선되었습니다. 당시 마차와 오늘날 자동차 모두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디테일이 도시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거리가 더 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샴플레는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평등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균일한 블록 크기 넓고 나무가 늘어진 거리, 그리고 각 블록 중앙의 녹지 공간은 모든 주민에게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위에서 보면 에샴플레는 매혹적인 팔각형 블록의 모자이크처럼 보입니다. 비전과 기하학이 만나 도시를 살아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별 모양 요새부터 최면을 거는 듯한 격자까지 이 도시들은 기하학이 단순한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꿈꾸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완벽하게 계획된 장소 중 어디부터 탐험하고 싶나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피닉스와 함께하는 모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